자, 용어 해설 내부 필해 시스템에 대한 부분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부 필해 시스템은요, 뇌격 보호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 뇌격에 대한 보호 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외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내뇌에 대한 부분인데 내부 필해 시스템이 방금 말씀드린 내뇌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뇌 시스템은요, 기본적으로 등전이 본딩하고 정기적 절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정기적 절연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격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격이라는 게 뭐 어떤 설비와 필의 시스템과의 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이격이라고 하는데 이 이격을 많이 시킨다라는 건 요 사이가 공기로 되어 있는 거죠. 공기도 절연 매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제 그 절연이 커지는 거죠.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절연이라고도 표현하고 등전이 본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내부 필해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두 가지로 간다. 등전이 본딩과 정기적 절연 또는 이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내부 필해 시스템과 관련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앞에서는 IC60364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IC 60364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 필해 시스템은요.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IC62305가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IC62305만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공부하셔도 필해 시스템에 대한 웬만한 내용은 뭐 90% 이상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용어를 보고 있냐면 내부 필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필해 시스템은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눠집니다. 외부 필해 시스템. 그 다음에 방금 설명을 드린 내부 필해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앞에 용어에서 내부 필해 시스템은 두 가지, 크게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등전이 본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격 혹은 절연입니다. 뭐 저는 여기서 이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격, 절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그 뇌격에 대한 어떤 그 피해에 대해서 뇌격에 의해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 이제 뇌격이 수뇌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이게 수뇌부라고 볼 수도 있고 인하도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림상에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수뇌부는 요거죠, 요거. 요게 뭐 피레침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요게 수뇌부라고 하면 이걸 이제 수평도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레부라는 게 꼭 피레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평도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메시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뇌격이 이렇게 딱 가해지게 되면 뇌격을 맞은 지점으로부터 대지로 이 뇌격 전류가 쭉 인하도선을 타고서 이렇게 방류하게 됩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막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외부 필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에요. 외부 필해 시스템은 수뇌부. 그 다음에 인하도선. 요게 이제 이 부분이 인하도선이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접지 시스템. 요건 이제 필해에 대한 접지 시스템인데 뭐 이거를 묻게 되면 이제 공통 접지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 접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니면 뭐 단독 접지로 갈 수도 있고 요거는 뭐 복잡하니까 여기 설명드리면 말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접지 시스템이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를 외부 필해 시스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런데 용어에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부 필해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외부 필해 시스템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직격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구조물 혹은 뭐 사람, 어떤 그 목표 대상물을 뇌격이 직접 가해지지 않도록끔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 외부 필해 시스템의 직접적인 1차적인 목적이고요. 이렇게 뇌격이 맞아서 또 얘가
대지로 방전이 됐을 때 원활하게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접지 시스템이라든지 인하도선을 어떤 그 위험물의 등급에 맞춰서 구성해주는 것을 이제 외부 필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직경내를 내가 맞지 않는다. 이게 외부 필해 시스템의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내부 필해 시스템의 목적은 뭐냐면, 자, 수뇌부에서 뇌격을 맞아서 인하도선을 타고서 접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내운의 그 전하들이 이제 빠져나가겠죠. 자,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이 인하도선이라든지 접지 시스템을 통해서 뇌격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뇌격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또 여기에 전압도 형성이 되겠죠. 자, 이 전류와 뇌격의 전류와 전압으로 인해서 이 건축물 안쪽에서는 건축물 안쪽에서는 뇌격을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이 전류가 흐르고 전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안쪽에 어떠한 장비나 인체에 유도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류가 흐르면 전자적인 결합에 의해서 자속이 세괴하면서 전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인하도선에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이 걸리면서 이 설비와 인하도선 사이에 정전 용량 C로 연결이 되면서 이 설비에 안에 내부의 설비에 전압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전압의 형성에 의해서 어떠한 지점 간의 전이차가 발생이 되면서요. 인하도선에서 설비 쪽으로 아크 방전이 섬락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인체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면 이 전이차에서 보폭 전압이나 접촉 전압에 의해서 감전의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내부 뇌라고 합니다. 직경내는 맞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형성된 뇌격에 의해서 건축물 안쪽에 형성되는 이런 뇌를 내부 뇌라고 하고요. 이런 내부 뇌로부터 불꽃 방전이 일어나지 않도록끔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등전이 본딩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고요. 아니면 이격이라든지 절연을 시키게 됩니다. 자, 등전이 본딩의 개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인하도선과 이 어떤 그 시설물이나 인체 사이에 불꽃 방전이 튀었다라는 건 전압의 차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 두 지점 간에. 전압의 차에 의해서, 전압의 차, 즉 델타 V라는 전압 차에 의해서 불꽃 방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전압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본딩하면 되는 거죠. 이게 등전이 본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딩을 함으로써 불꽃 방전을 방지해준다. 그 다음에 불꽃 방전이 생겼을 때는요, 이격거리를 멀리하게 되면 절연의 크기가 커지니까 기중절연, 그러니까 공기도 절연체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넓게 하게 되면 절연 성능이 커지게 되거든요. 멀리 떨어뜨리게 되면 불꽃 방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해설이 없지만 IC 62305에 보시면 이격거리 D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격거리 D는 이격거리 D, 뭐 S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안전 한계값보다 실제 이격거리가 더 커지게끔 설계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요소를 가지고 두 가지의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 내부 레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억제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SPD의 요소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SPD는요, 피레기하고 동등한 성능을 가지게 하는데, 뭐 뇌격이 들어왔을 때 이상전압의 크기를 피레기라는 게 이만큼의 이상전압이 바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피레기를 설치하게 되면 피레기가 방전하게 되면 방전하면서 이 전압이 이렇게 억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한 전압으로 억제가 되는데 피레기도 물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줘요. 이상 전압의 크기를 억제시켜서 뭐 안전 한계값 이하로 이제 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 SPD 같은 경우에는 등전이 본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건 뭐냐면 뒤에 이제 그림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SPD에 대한 거.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등전이 본딩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 인하도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인하도선에 뇌격 전류가 인하도선을 타고서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속이 안쪽에 이렇게 세교하게 되겠죠. 세교하면서 이쪽에 이 세교 자속에 의해서 이 부분에 어떤 전압이 형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전압이 형성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접지 지점이 다 틀려진다. 그러니까 뭐 이 지점에 있는 어떤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 연결된 설비가 있는데 여기서 뇌격 전류가 이렇게 이제
이쪽 지점을 타고서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속이 여기에도 세교가 되고 또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이쪽에도 세교가 되는데 1번과 2번에 어떤 설비가 있다라고 하면 1번과 2번에서 2번 같은 경우에 세교 자속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형성되는 유도 전압은 전자 유도 전압은 높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1번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속의 양이 감소가 되니까 세교 자속량이 적어지면서 여기서 유도되는 전자 유도 전압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델타 V라는 전압 차가 발생이 되면서 때에 따라서는 감전 사고가 생길 우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압이 높아지면 절연체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커지게 되면 불꽃 방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뭐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전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전선으로 본딩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는 전압의 크기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같아지면서 전압차가 델타 제로라는 게 0의 값을 가지게 되니까 불꽃 방전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뭐 이런 안테나 선이라든지 안테나 차폐선 뭐 안테나 케이블이라든지 뭐 통신선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전력선이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노이즈나 아니면 서지 뭐 이런 것들이 타고서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요, 평상시에는 이 통신선의 어떤 그런 기준 접지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른 접지하고 연결을 항상 그 등전이로 묶어놓게 되면 본딩하게 되면 그 본딩 도체를 통해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통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상 결합이나 서지가 타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통신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통신선에 접지가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평상시에 분리해 놓습니다. 분리해 놓다가 뇌격이 들어왔을 때는 전압차가 커지게 되면서 델타 V가 커지게 되면서 불꽃 방전이 일어나서 기기가 파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뇌격이 들어왔을 때만 도통이 되게끔 만들어줘요. 평상시에는 분리, 뇌격이 들어왔을 때만 도통되게끔 만들어준다. 그 이유가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전위를 같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등전이 접지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평상시에는 분리해놨다가 서지가 들어왔을 때만 뇌서지만 들어왔을 때만 등전이를 이루어야 되는 계통에는 SPD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전이 접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꼭 SPD가 적용이 되어줘야 돼요. 네. 자, 그 내용이 뒤에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7번 항목이 나와 있고요. 이 7번이 서지 보호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죠? 자, 얘가 S, P, D에 해당이 되고요. 자, 요거는 9번하고 지금 등전이 본딩 바하고 본딩 바 8번이 아마 본딩 바일 겁니다. 8번이 본딩 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부분. 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얘와 얘를 등전이로 연결해서 뇌격이 들어왔을 때 전이차에 의해서 어떤 그 절연 파괴가 일어나거나 장비가 그런 망가지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전이 본딩을 해줘야 되는데 노이즈나 이런 영향으로부터 또 통신 설비나 전원 설비를 좀 보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분리를 하고 이상 전압이 들어왔을 때만 등전이의 개념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9번에 해당되는 전원선 또는 통신선, 그 다음에 8번에 해당되는 본딩바를 연결을 하되 중간에 뭘 집어넣냐면 S, P, D라는 것을 연결해 준 거죠. 자, 이 SPD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접지 시스템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강의할 때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 해설할 때 혹은 뭐 기본서 강의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 내부 필요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내부 필요의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등전이 본딩, 그 다음에 이격 또는 절연이다. 등전이 본딩은 완벽하게 구현하고 싶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통신선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상시에는 분리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등전이 본딩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다가 SPD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SPD는 굉장히 이제 그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SPD를 쓰는 기본적인 개념이 등전이 본딩을 적용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 등전이 본딩 적용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거를 모르시는 분도 간혹 가다가 계시더라고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 필요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뒤에는 용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노출 도전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 노출 도전부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요거는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세탁기의 금속재 외함, 그 다음에 모터, 유도전동기의 금속재 외함, 뭐 텔레비전의 금속재 외함, 뭐 이런 것들을 노출 도전부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충전부는 아니지만 고장 시에 충전될 위험이 있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기기의 도전성 부분을 말한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만 문제가 노출 도전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하면 요 두 문장만, 그러니까 두 줄만 써서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는 뒤에 있는 그림을 이제 뒤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그 그림을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노출 도전부예요. 이게 뭐 전동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텔레비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금속재 케이스로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싸고서 어떻게 합니까? 접지를 반드시 해주죠. 이렇게. 이 접지선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 부분을 또 IC60364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로 가겠습니다. 자, 노출 도전성 부분. 노출 도전성 부분이란 통상 충전되어 있지 않지만 기초 절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충전될 수 있는 기기의 도전성 부분을 말한다. 자, 기초 절연이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클래스 2급의 절연이라고 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된 거를 설명한 게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요거는 뭐 이중 절연의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절연 다 합니다. 뭐 전동기도 기초 절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어떤 그 충전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 전동기 따지면 코일이고, 뭐 텔레비전 따지면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브라운관이나 뭐 거기에 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이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 뭔가 케이스로 이렇게 싼단 말이에요. 얘가 금속재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케이스 자체가 합성 수지로 돼서 절연 성능을 지닐 수도 있어요. 뭐든 간에 이렇게 이 부분이 뭐 PVC라고 하면 이 PVC가 기초 절연이 되는 거고요. 금속 케이스라고 하면 요 사이에 절연 매체를 뭔가 집어넣겠죠. 예를 들어서 유입 변압기라고 하면 오일이 들어가는 거고, 몰드 변압기라고 하면 합성 수지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초 절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초 절연이 고장이 발생이 됐다라는 건 절연 성능이 상실이 됐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절연이 깨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전류가 이렇게 해서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노출 도전성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를, 자, 이 노출 도전성 부분에 사람이 접촉했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노출 도전성 부분도 접지를 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뒤에 그림에 보시면 방금 앞에 내용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장의 뒤에 그림에 나오지만 이 부분을 뭐 TN 방식이나 TN 뭐 C나 뭐 TNS나 뭐 쓰게 되는데 이 접지선을 이제 개통 접지하고 묶어서 접지를 하게끔 만들죠. 아니면 TT 접지 방식도 있습니다. 어쨌든 접지를 해준다. 자, 노출 도전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노출 도전성 부분 요 부분이에요. 요거. 여기 도전성이니까 요게 이제 금속 케이스가 되는 거죠. 여기 해당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요 그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출 도전성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뇌 전자 임펄스 LEMP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부 필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필의 설비에서 인하도선에서 뇌격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요. 뇌격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강력한 자속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떤 설비와의 중간에 이 사이에 C 값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 발생되는 어떤 그 서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지 및 방사상의 전자계를 발생시켜 저항성, 유도성, 용량성 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용량성 결합을 통해서
뇌 전류에 의한 모든 전작이 영향을 말한다. 자, 저항성이란 개념 뭐냐면 이 도체가 갖고 있는 저항 성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인하도선이 접질하게 되죠. 대지에 접질하게 됩니다. 자, 접지 시스템과 연결하게 되는데 이 접지 시스템에 의한 저항값이 만들어집니다. 도선에도 저항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접지 시스템에도 저항값이 있는데 뇌격 전류가 이러한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방전하게 되면 이 저항 성분에 의해서 전압이 상승이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전압 강화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전압이 상승이 되면서 전체적인 이 필의 시스템의 그 전압 자체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일로 전류가 흐르면서 방전이 되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어떤 그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배관이 앞에서 이렇게 좁아졌어요. 막혀지게 되면 이 막혀진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많은 물이 막 홍수가 나서 이렇게 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 관이 좁아지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이 압력에 견디지 못하는 배관이 그럼 여기서 막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넓게 크게 해주면 잘 빠지면서 이 부분이 터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절연 파괴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감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정격, 불꽃 방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요소가 저항성에 의한 전자계적인 영향이다. 그 다음에 유도성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속이 세교하게 되면서 얘를 뚫고 지나가게 되면 여기서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량성이란 C 성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캐패시턴스, 유도성이란 L 성분, 인덕턴스, 뭐 이런 것들이 자속의 영향인 거죠. C 성분에 의해서 여기에 이 기기에 높은 전압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전자기 임펄스, LEMP라고 하고요. 이런 LEMP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대책을 뭐라고 하냐면 LEMP 대책이라고 해서 LPMS라고 합니다. 자, 요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요 부분도 1장 뒤에서 이제 그 필의 설비에 대한 부분이 요번에 추가가 됐는데 그때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EMP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IC 60364에서 어떻게 해설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뇌전자 임펄스란 LEMP란 무엇이냐? 낙뢰시 흐르는 뇌전류. 자, 이 뇌전류는 인하도선을 타고서 흐를 가능성이 높겠죠. 때에 따라서는 뭐 내부의 건축 구조물의 어떤 그런 인하도선 역할을 해주는 뭐 뇌격전류가 흘러가는 통로에 흐르는 그 전류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뇌전류에 의해 각종 접속의 결과 발생하는 과도적인 과전압을 이야기한다. 이 부분은 제가 내부 필의 시스템을 설명할 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따라서 LEMP 설비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LEMP는 설비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이 보호 대책을 뭐라고 하느냐? LPMS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제가 다시 별도의 시간 내서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뇌전자 임펄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갔기 때문에 잠깐 이제 텀을 두고 그 다음 용어 해설은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